네, 자, 중국 시황 점검하겠습니다. 차이나나우 유한탄증권 김동공 대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진핑 주석이 지금 뭐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올해 신년사에서 했던 말을 또 한 번 했다고 합니다. 뭐 한 번 쏜 화살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러면서 힘들지만 앞으로도 경제 개혁을 뭐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뭐 오늘 상해 증시는 한 1%대 오름세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3,188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시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오늘 또 약간 질환, 오르고 있기는 합니다만, 박스권 상단을 좀 탈피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에 좀 접근을 했을 때, 이제 좀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하나의 좀 모멘텀이 일단 좀 필요할 것으로 일단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은 아무래도 이번에 시진핑이 일단 방미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여기서 어떤 이슈들이 좀 나왔을 경우에 좀 상향 돌파가 좀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방미에서 특별하게 건져오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박스권 하단부로 다시 한번 회귀를 할 가능성들이 일단 좀 높아지고 있는 자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기술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좀 시나리오별로 일단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구간 지속적인 트레이더 0번 시그널 나오면서 하락 시그널로 하락 터널에 좀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하락 구간 내에서 이러한 박스권에 대한 흐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9월 들어서면서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흐름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지난번 박스권 상단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3,250포인트에 근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낄 수 있는 것이 시진핑 방미 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거기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 돌파를 해서 그 전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 라인 요 3,600포인트 정도까지의 반등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나온 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호조에 대한 기대만을 가져가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는 약간 지난번 박스권 상단에 대한 보수적인 모습들을 좀 가져가 보시는 것이 일단 좀 좋은 그런 흐름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증권, 보험, 은행 업종과 같은 금융주들, 시가총액 대형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업종들이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에너지 설비 업종까지 같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은 이제 좀 중소형주라고 분류할 수 있는 업종들이 일단 좀 포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그리고 해운 그리고 전력 공작기계 관련 업종들이 하락세를 일단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어느 때보다도 지난번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높습니다. 이슈까지 받쳐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아직까지 너무 호조에 대한 기대들보다는요. 지금 현 구간 지난번 상단을 항상 9월달 동안 못 넘어갔었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응을 해보셔야 되는 지금 현재까지의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의 방미일 것 같습니다. 거의 1년 만이겠죠. 한 11월 달에도 한번 만났었고요. 두 분이서. 이제 거의 1년 만에 다시 좀 만나게 되게 될 텐데요.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나가게 되면 경제 사절단 같이 이제 동반해서 가곤 하는데 이쪽에도 지금 중국 기업인들이 좀 많이 따라간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들이 먼저 좀 이슈로 나오겠습니까? 네, 이번에도 역시 기업인들이 같이 한번 이제 시진핑 주석을 보좌를 하는 개념에서 일단 좀 가고 있습니다. 한 15명의 기업인들이 지금 방미를 지금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일단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기업인들에 대한 수행 목적은 시진핑 주석을 같이 옆에서 보좌한다는 느낌도 있겠습니다만 중미 기업인 원탁회의에 일단 좀 참석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분명해 보입니다. 일단 참가 기업인들에 대한 업종들을 한번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전자상거래 그리고 전자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식품 레저 자동차 금융 화학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 15인에 중국에서 15인이 나오고 미국에서 15인이 나오는데 이 상호 간의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업종 간은 서로 매치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에서 줄 건을 주고 받을 건 받을 텐데 과연 어느 것을 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사이버 보안 분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있는 BAT라고 좀 흔히들 약자로 얘기를 하고 있는 알리바바와 그리고 텐센트와 그 바이두가 이제 대표로 일단 좀 참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특이한 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2014년 3월에 시진핑 주석이 유럽을 방문할 때 당시에는 자동차 업종에 있는 CEO들이 많이 좀 참석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뭐 상해자동차, 북경자동차 같은 이런 기업인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 기업인들이 빠진 자리를 지금 현재 이 BAT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이 참석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 중국에서 미국과 있었던 그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협정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진입 장벽들이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집니다.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 뭐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밖에 이 세 종목 외에도 중국 후궁통 종목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런 만약 긍정적으로 풀어졌을 경우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는 중국 소프트웨어 그리고 동영그룹 항청정보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좀 볼 수 있는 섹터가 중국 기업이 해외 진출을 좀 상당히 좀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기업들로 중국 건축 그리고 코스코 그룹과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조금 편입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시나오 에너지 이 세 그룹이 일단 좀 참석을 하는 모습들을 일단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코와 중국 건축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외 투자와 해외 건설에 관해서 가장 많이 좀 참여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중국 건축을 예로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2013년 미국의 자회사, 미국에 있는 건설사 이제 플라자 건설 회사를 건축 회사를 이번에 좀 인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분 90% 이상을 인수를 하면서 자회사로 두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뭐 싱가포르라던가 이런 나라들에도 좀 계속적인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아무래도 교통 인프라 관련된 것에 좀 기술력을 좀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뭐 고속철도라던가 도로라던가 이런 곳에 좀 참여를 했을 경우 떨어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혜택을 가져가 볼 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다소 의외로 좀 평가를 받고 있었던 기업이 시나오 에너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천연가스와 압축 천연가스 뭐 이런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뭐 판매와 배송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09년 10월에도 미국의 듀크 에너지와 합작을 했었던 사업 경력이 있는 것만큼 이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도 앞으로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한 사업 혹은 중국에 있는 사업들을 같이 한번 사업들을 만들어서 파일을 나눠 먹는 형태의 사업 형태가 분명히 좀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금융 분야, 중국에서 항상 쪽으로 신경을 써오던 뭐 금융 분야였기 때문에 공상은행과 중국은행에 대한 관심 가져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고 이 15개 그룹 외에도 일단 좀 하나 볼 만한 것이 고속철도 분야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방미 일정에 맞춰서 조금 얼마 전이긴 합니다만 거의 시기가 적절하게 맞물리면서 9월 17일 날에 라스베가스와 그리고 LA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에 대한 공동건설 프로젝트를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협의해서 발표를 할 계획이다라는 것들을 발표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관련 종목들 역시도 중국 중철, 철도건설, 중국 중차와 같은 이런 철도 관련주들이 있으니까요. 이 업종들에 대한 관심들 역시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한중일 FTA 회담 개최 관련건입니다. 지금 24일에서 25일까지 베이징에서 이 회담이 지금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 자세하게 좀 점검해 주시죠. 네, 말씀해주신 대로 9월 24일에서부터 25일 동안에 이제 베이징에서 한중일 FTA 회담이 일단 개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회담에 대한 결과가 앞으로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중국에서는 동남아시아 10개 국가 그리고 한국, 뭐 일본 그리고 뭐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현재 총 16개국에 대한 이제 RCEP라는 이제 조약을 일단 좀 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한중일 FTA 계약들이 전체적으로 좀 빠르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 이 RCEP 조약에도 일단 좀 어느 정도 빠르게 일단 좀 진전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로 진행이 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관심이 일단 좀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이 조약이 이제 FTA 협상들이 빠르게 좀 체결이 됐을 경우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과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슈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칭다오 지역에 있는 그런 종목들
그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칭다오 지역은 1대1로와 관련해서 이제 각국의 지역 경제 발전과 그리고 각 나라들 간의 상호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으로서 좀 지정이 되어 있는 시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한중일 FTA에서도 역시나 좀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 요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서 한번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청도 쌍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청도 자체가 우리 칭다오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청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청도 지역에 있는 칭다오 지역에 있는 쌍성이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커마, 그리고 연운항 같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신다라고 하면은 좀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에 맞는 긍정적인 투자 전략들이 좀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는 중국하고 영국의 주식 교차 거래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들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 들어가 있습니까? 네, 전일 마카이 부총리와 그리고 이제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7차 재무회담을 하는 모습들을 일단 좀 보여주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나왔던 이슈 중에서 가장 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눈여겨 볼만한 이슈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중국을 투자를 하고 있는 후강통 제도와 같은 제도를 영국과 중국이 같이 한번 좀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 비중들이 4%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영국까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 투자 범위 자체가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런던에서 위안화 표시 은행채들을 발행을 해서 영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있는 위안화 표시 은행채들을 매수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 영국에 할당되어 있는 RQP, 그러니까 외국인 적격 투자 한도를 조금 더 넓혀주겠다라는 이야기들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있던 이슈들이 결국은 좀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 범위의 확대에서 좀 상당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중국 증시에 대한 증시 부양책의 일환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조치들과 함께 같이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성들이 있는 정책이다. 결국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볼 필요성들이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 보면 상해는 3,200선에서 한 3번 정도 저항에 막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마감까지 30분 남겨놓고 있는 시간대에서는 3,200선 위쪽으로 약간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마감 앞두고는 어떤 포인트를 주목하면서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보신다라고 하면 박스권 지난번에 있었던 상단 라인입니다. 지금 현재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한 라인입니다. 좀 뚫어줬기를 바라기를 저도 상당히 좀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에 있을 이슈들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23일에 중국의 차이신 제조 PMI 지수에 대한 잠정치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잘 나와 주어야지만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있었던 수치 상태가 좀 워낙 안 좋았습니다. 6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 흐름들이 예상치보다 좀 좋아진다라고 했을 경우 상단부에 대한 돌파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러한 박스권 하단부로 다시 한번 재차 돌아가는 모습들이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박스권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좀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상단부의 위치에 있고 지금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 조금 비중 조절을 좀 한번 해 나가는 전략들이 좀 좋지 않을까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의 김동공 대리였습니다.